서울 강남의 거대한 빌딩 숲 사이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거대 기업 성형그룹의 본사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김민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고 회사 로비에 들어섭니다. 오늘은 그의 첫 출근 날입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민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27살 수많은 취업 실패를 겪은 끝에 마침내 꿈에 그리던 성형그룹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국밥집 한 칸에서 시작해 대기업을 일구어낸 아버지 김성현을 동경했죠. 하지만 민재는 아버지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이곳에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인사팀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민재는 회계팀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무실 내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합니다. 10여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신입사원이 들어온 것을 알아차렸음에도 고개를 들어 인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팀에서 알려준 자리로 향했습니다. 김민재 씨 맞죠?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민재가 고개를 돌리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표정이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회계팀에서 일하게 된 김민재입니다. 박준석 팀장입니다. 우리 회계팀은 규율이 엄격합니다. 특히 신입은 더욱 단정하고 성실해야 하지요. 자료는 책상에 있으니 먼저 숙지하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면 됩니다. 박준석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사 규정집과 업무 매뉴얼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곧바로 매뉴얼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내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도 일어나 주변 선배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는 찰나 박준석 팀장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신입은 점심시간 30분이면 충분하지. 12시 30분까지 들어오는 걸로 해. 회사 규정에도 나와 있을 거야. 민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규정집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 첫날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직원들은 민재를 뒤로 한 채 자연스럽게 무리지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민재는 혼자 식판을 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계팀 사람들은 테이블 하나를 가득 채워 웃고 떠들며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끼지 못한 채 민재는 음식을 급하게 삼키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12시 20분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분위기라니 민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사소한 일에 좌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명 적응 기간이겠지. 모든 시작은 어려운 법이니까요.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재는 자리에 앉자마자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회계 지식을 총동원해 할당된 자료를 검토했고 손으로 직접 메모하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오후 내내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지만 민재는 오히려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박준석 팀장이 민재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김민재 씨, 내일 아침 회의 전까지 이 자료 검토해서 보고서 작성해 주세요. 회장님께 제출할 중요한 자료니까 실수 없이 해야 합니다. 민재의 책상 위에 두껍게 프린트된 서류 뭉치가 놓였습니다. 퇴근 시간 5분 전이었습니다. 주변의 선배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민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에도 민재는 자리에 남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보고서 초안을 완성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오탈자와 계산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곤한 눈을 비비며 출근한 민재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경호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꽉 담은 입술, 고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시작하죠. 어제 작성했다는 보고서 보여봐요. 민재는 자신이 밤새 준비한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이경우 부장은 몇 페이지를 넘겨보더니 갑자기 보고서를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딴 식으로 작성할 거야? 다시 해와. 민재는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분명 모든 계산과 형식을 확인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민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경우 부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입사했어? 박준석, 이 신입 교육 좀 제대로 시켜. 박준석 팀장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민재를 흘겨보았습니다. 신입은 그냥 깨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존심 부릴 시간 없습니다. 회의실 안에 다른 팀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민재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입술을 깨물며 억울함을 참았습니다. 보고서에는 분명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과제에서 이미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재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나 싶어 옆자리 선배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그 선배는 바쁘다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점심시간 민재는 또다시 혼자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급하게 식사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자리에는 수정된 보고서를 당장 제출하라는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치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 보고서를 완전히 새로 작성했고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실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경호 부장과 박준석 팀장은 계속해서 민재의 보고서에 트집을 잡았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민재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출근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민재는 회사 생활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고 한때 빛나던 눈빛은 어느새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로 실력이 있었기에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일찍 도착한 민재는 자리에 앉자마자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는 아직 출근한 직원이 없었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8시 30분 사무실이 하나둘 직원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민재에게 인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9시가 되자 이경호 부장이 사무실에 들어왔고 직원들은 일제히 긴장한 표정으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김민재,
내 사무실로 들어와. 이경우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재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의 사무실로 들어가자 박준석 팀장도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작성한 재무 분석 보고서 이 부분 설명해봐. 이경우 부장이 가리킨 곳은 민재가 며칠 밤을 새워 완성한 보고서의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민재는 자신 있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 변동 분석입니다. 세 가지 주요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했는데요. 첫째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틀렸어. 민재의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경우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분석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회계팀에 들어왔어? 우리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야. 민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분석한 내용은 재무회계 원칙에 따라. 원칙? 내가 무슨 원칙을 안다고 그래? 박준석, 이 신입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거야? 박준석 팀장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부장님, 아무래도 이 친구는 기본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특별한 루트로 들어온 거 아닐까요? 이 말에 민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 그 누구보다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입사했습니다.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경우 부장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더 안타깝네. 실력이 이 정도라니. 오늘부터 내 업무는 데이터 입력으로 한정한다. 더 복잡한 일은 맡길 수 없어. 민재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묵묵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맺혔지만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재의 업무는 단순 데이터 입력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수많은 자격증을 취득한 그에게는 너무나 모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누구도 민재를 부르지 않았고 회사 행사에서도 그는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민재의 우울함은 깊어졌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가끔은 아버지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초심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회사에 홀로 남아 데이터 입력을 마무리하던 민재는 우연히 이경우 부장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준석 팀장과 함께 있었고 그들의 대화 내용이 민재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김민재, 언제까지 괴롭힐 겁니까? 회장님 아들이라고 특별 대우 받을 생각하면 안 되지. 어차피 스스로 포기하고 나갈 거야. 민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아들, 자신을 혼자서 전 직원들이 함께 출퇴근하는 셔틀을 타지 않는 이유로 특별 대우라고 생각했던 부장과 팀장. 그러나 민재가 회사 셔틀을 타지 않는 진짜 이유는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다리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이경우 부장과 박준석 팀장은 그를 회장의 아들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성씨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민재가 김성현 회장의 아들이라고 단정지었고 그를 회사에서 내쫓기 위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오해인가.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결코 회장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성씨일 뿐 전혀 관계가 없는 평범한 취업준비생이었고 수많은 면접을 거쳐 오직 실력으로 이 자리에 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해로 인해 그는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평소와 다르게 긴장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어젯밤의 발견으로 인해 이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더 복잡한 감정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오해를 풀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견디며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 민재는 평소처럼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박준석 팀장과 몇몇 팀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그 신입 좀 제대로 망신줘야겠어. 회장님 아들이라고 특별 대우 받을 생각하면 안 되지. 팀장님, 정말 회장님 아들이 맞나요? 증거가 있으세요? 증거? 뭐가 필요해? 같은 성씨에 경력도 없이 들어온 걸 보면 뻔하지. 아무튼 오늘 오후 회의에서 부장님이 계획이 있으시니까 지켜봐.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오후 회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예상대로 2시 회의에서 이경우 부장은 민재를 지목했습니다. 김민재, 내가 지난주에 입력한 데이터 도대체 뭘 잘못한 건지 알아?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그가 입력한 데이터는 여러 번 확인했고 오류는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모든 데이터를 정확히 입력했습니다만. 정확히?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해? 이경우 부장이 프로젝터에 하나의 스프레드시트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민재가 작업한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제가 작업한 파일이 아닙니다. 제 원본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변명하지 마. 이런 초보적인 실수로 회사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알아? 너 같은 직원은 필요 없어.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눈을 내리깔았고 박준석 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경우 부장님, 민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경우 부장의 눈이 커졌고 박준석 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김성현 회장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성씨일 뿐입니다. 저는 오직 제 실력으로 이 회사에 입사했고 아무런 특혜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저를 회장님 아들로 오해하시고 괴롭히셨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인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어. 누가 너를 괴롭혔다고 그래? 이경우 부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다른 직원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작업한 원본 파일과 지금 프로젝터에 띄워진 조작된 파일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입사 지원서와 면접 평가서도 확인해 보시면 제가 정상적인 채용 과정을 통해 입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민재의 단호한 태도에 이경우 부장과 박준석 팀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김성현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50대 중반의 단단한 체구의 깊은 눈매, 누가 봐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이경호 부장과 박준석 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계속하세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김성현 회장이 뒤쪽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민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회장 앞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 뜻밖의 전개였습니다. 아, 회장님, 잠시 회의 중이었습니다.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우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방금 흥미로운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던데요. 신입사원이 제 아들이라고요? 김성현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의실 안은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단순한 오해였습니다. 박준석 팀장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현 회장은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김민재 씨 맞습니까? 회장이 민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재는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이 회계팀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군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재의 대답에 이경호 부장과 박준석 팀장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민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어떤 점이 어려운가요? 김성현 회장이 관심을 보이자 민재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일부 상사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오해로 인해 업무에서 배제되고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며 심지어 오늘처럼 제가 작업한 파일이 조작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말에 이경호 부장이 부르르 떨며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그저 신입사원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고. 이경호 부장. 김성현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경호 부장은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팀장급 이상 임원들은 내 사무실로 와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업무로 돌아가 주세요. 회장의 차분한 지시에 모두가 움직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민재는 뒤에서 김성현 회장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민재 씨, 당신도 함께 오세요. 민재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김성현 회장의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작은 국밥집에서부터 현재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의 회사,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사진들을 보며 이 회사에 대한 자신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모두 앉으세요. 김성현 회장의 말에 이경호 부장, 박준석 팀장, 그리고 민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경호 부장과 박준석 팀장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경호 부장, 회계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김성현 회장의 차분한 목소리에도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경호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그저 엄격하게 교육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신입사원이 올바른 기업 문화를 배우고. 거짓말입니다. 민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저를 회사에서 내쫓으려고 계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어제 저녁 두 분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경우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성현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우 부장, 박준석 팀장,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곧 인사팀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김성현 회장은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재 씨,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책임을 통감합니다. 민재는 긴장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인사 기록을 보니 정말 뛰어난 성적으로 입사했더군요. 면접관들의 평가도 최상이었고요.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걸까요?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그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김 씨이고 경력 없이 입사했다는 점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정상적인 채용 과정을 통해 들어왔고 그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성현 회장은 민재의 진솔한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지요. 하지만 회사가 커질수록 제가 놓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직원들 간의 관계, 조직 문화 같은 것들이요.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민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내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에 오히려 감사함을 느낍니다. 민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은 것이 오히려 회사에 도움이 되었다니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상황을 설명드린 것뿐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용기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기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말했고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김성현 회장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재는 그제서야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재 씨, 앞으로 우리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팀을 꾸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 팀에 합류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회계팀에서의 본업도 계속하면서요. 민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입사원인 자신에게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셔도 될까요? 저는 아직 신입이고 때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당신처럼 문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책임감이 따르겠지만 동시에 자신이 겪은 일을 다른 직원들이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팀장 아래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이경호 부장과 박준석 팀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민재가 사무실을 나오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스트레스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회계팀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다른 직원들의 시선은 어떨지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사무실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경호 부장과 박준석 팀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대신 낯선 여성이 회계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회계팀을 맡게 된 정유진입니다. 함께 좋은 팀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유진 팀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지만 눈빛에서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인사말을 마친 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우리 팀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회사는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무실 내의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일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일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재는 자리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유진 팀장은 모든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민재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김민재 씨,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팀의 문제는 계속 묻혀 있었을 거예요. 민재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상황을 말한 것뿐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죠. 앞으로 우리 팀에서 당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인재인 만큼 단순 데이터 입력이 아닌 당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습니다. 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회계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유진 팀장은 모든 직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었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민재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점심을 먹지 않았고 팀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진정한 동료애가 형성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재는 김성현 회장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민재 씨,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민재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김성현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가 민재가 들어오자 돌아섰습니다. 들어오세요. 앉으시죠. 민재가 자리에 앉자 김성현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TF팀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익명 설문조사를 시작했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프로그램도 기획 중입니다. 김성현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은 오늘 당신을 부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저에게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민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아들? 그것이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아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미국에서 공부 중입니다. 곧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김성현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아이가 회사에 들어올 때 어떤 대우를 받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거나 반대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까 두려웠죠. 민재는 회장의 말을 듣고 이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 회장에게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 덕분에 우리 회사에 숨겨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놓을 수 있게 되었죠. 민재는 김성현 회장의 솔직한 고백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경험이 결국은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회장님, 제가 겪은 일이 오히려 회사에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성현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 씨, 앞으로도 우리 회사의 중요한 인재로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 정말 든든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민재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자신도 성장했고 회사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이번 프로젝트 분석 자료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정유진 팀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민재를 신뢰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고 자신의 실력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분석을 마친 후 민재는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는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김민재 씨의 아이디어 정말 좋은데요. 이 방향으로 진행해 봅시다. 팀원 중 한 명이 민재의 제안에 동의했고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꿈꿔왔던 회사 생활이었습니다. 퇴근길, 민재는 회사 앞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고 따뜻한 봄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김민재 씨, 오늘 회식 있어요. 같이 가요. 동료들이 웃으며 그를 부르는 소리에 민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 민재는 활기찬 발걸음으로 회사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그는 회계팀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았고 신입사원 시절의 어려움은 먼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을 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민재 씨죠? 저는 김준호입니다. 오늘부터 회계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민재 앞에 선 청년은 25살 정도로 보였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민재는 그를 보며 자신의 첫 출근 날을 떠올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준호 씨. 저도 회계팀 소속이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민재는 준호에게 회사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정유진 팀장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아, 민재 씨, 우리 새 식구 준호 씨 잘 안내해 주세요. 특히 우리 회사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그가 TF팀 활동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 직원이 1대1로 지원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는 회사 전체에 정착된 문화가 되었습니다. 준호 씨, 먼저 자리에 짐을 풀고 회사 시스템에 로그인해 볼까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며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첫 출근이라 많이 긴장했는데 이렇게 잘 챙겨주시니 마음이 놓이네요. 민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신입사원들은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민재는 준호와 함께 다른 팀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준호를 환영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민재는 문득 자신의 첫 점심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구석에 앉아 30분 안에 급하게 식사를 마쳤던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김성현 회장이 주재하는 분기별 경영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선 민재는
최전방 자리에 앉아 있는 낯선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곧이어 김성현 회장이 그 청년과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들 김태현입니다.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이번에 귀국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될 텐데 그저 회장의 아들이 아닌 성현그룹의 한 구성원으로서 평가받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회의장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김태현은 겸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특권이 아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일구어 오신 이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저도 밑바닥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재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김태현과 마주쳤습니다. 김태현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민재 씨죠? 아버지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요. 민재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그저 제가 겪은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 솔직함이 우리 회사를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걸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회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괴로워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모두 성장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민재 씨,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정유진 팀장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네, 내일 발표할 자료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의 열정은 정말 대단하지만 휴식도 중요하니까요. 민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팀장님. 곧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정유진 팀장이 떠난 후 민재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사이에서 그는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동료들이 있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자료를 확인한 뒤 컴퓨터를 종료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어.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고 얻은 이 평온함과 성취감,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더 큰 도전들까지. 민재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임을 알았습니다. 회사를 나서며 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새로운 내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